7주차고요. 일단은 고전시가 쪽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업보 타임이에요. 고1, 2 때 공부 안 해놓은 거 여기서 업보 세게 맞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고1, 2 때는요, 고전을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정말 많이 배우는데, 그 많이 배우는 고전을 어휘에 대한 이 내성이 생겨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 어휘에 대한 내성이 없으면 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전시가가요, 우리 지금 2월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3월 올 거고, 6모 볼 거고, 9모 볼 거고, 수능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커리에서는 이런 말 안 하는데, 고전시가 가르치는 지금 이 커리에서는요, 기출을 가르치면서도 EBS 강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전시가는 공부 비율이 50대 50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한 커리가 했던 적이 없었죠. 지금까지 7주 동안. 근데 이쪽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오늘 몇 학년도 기출, 몇 학년도 기출, 몇 학년도 기출을 쭉 볼 거예요. 오늘 제일 많이 볼 거야. 어떤 주차보다도 제일 많이 보는 날인데 오늘이. 그걸 볼 때마다 그 학년도에 연계된 작품들을 볼 거거든요. 근데 그 학년도에 연계된 작품들은 그 학년도 수강생들을 위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 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한 거라고. 우리는 모르는 단어가 있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우리는 2, 6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사람이고, 뭐 예를 들어 17 수능 지문을 봤어? 그럼 그건 17 수능 입시생들을 위한 지문이라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린 그해 EBS를 모르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과론적인 거예요. 항상 고전 시간은 다들 6모 끝나서 EBS 해놓을 걸 다 이 소리를 해. 매년 반복이 돼요. 그래서 N수생들은 벌써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시험장에서 아무리 고전시가 기출만 팠어도 이거 안 돼 있으면 시간 엄청 걸려요. 해석하느라 시간 다 써.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의 시간을 줄일 거면 일단 기반이 잘 다듬어져 있어야 되고, 이제 본 게임은 EBS에서 나올 지문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 공부하기 전에요, 그동안 쌓인 업보, 어휘에 대한 업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냐면 여기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평균적인 수준을 감잡을 수가 없어서 기본 어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재 있어요. 어디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107페이지입니다. 기본 어휘. 여기 한자어가 하나씩 나열돼 있죠? 이 한자어들은 자연 관련 어휘예요. 자연 관련.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한자어들 쭈루룩 나열돼 있잖아요. 걔네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일단 화자는 자연에 대해서 이거 자연에 대해서 말하고 있군. 딱 그 정도로 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자꾸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일단 우리가 보이는 한자어 중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이게 나오면 아마 자연이라고 했어. 그럼 화자는 지금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 자연을 언급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넘기라고. 알겠죠? 이게 훨씬 빨라. 예를 들어서 추나추동을 설마 몰라? 이거는 좀 물론 정확한 획순까지 알 필요 없어요. 약간 여러분 영어 공부하다가 단어 외우다가 딱 현타 올 때 있죠? 씨발 이거 스펠링 다 알아야 돼? 이거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알지?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똑같습니다. 한 모양만 좀 익숙해지면 돼요. 추나 추동. 근데 19살 20살 되는데 이거 씨발 추나 추동을 모르면 이건 좀 쪽팔린 거 아니야?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구몬 빨간 펜 하지 않았어? 잉크빅? 그치? 거기서 하지 않았어? 내가 말해줬잖아. 내 그 헛소문 퍼뜨려서 구몬 3주 밀려서 자살했다고 내가 헛소문 퍼뜨려 얘기 안 해줬어요? 얘기 안 해줬어요? 여기 아닌가? 그럼 어디지? 오늘은 근데 너무 바빠서 좀 이따 짬 나면 드릴게요. 아니면 뭐 쉬는 시간에 썰 풀어줄까? 그러면 또 인간 보는 애들이 또 화내. 우리는요 막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물 관련입니다. 수, 천, 강, 해. 요 정도는 알겠죠? 그러니까 강을 말해도 바다를 말해도 냇가의 하천을 말해도 물 숫자를 말해도 아마도 이것들은 다 자연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군. 좀 처음엔 넓게 가보라고요. 우린 정서태도만 날카로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얘네도 나무, 목, 수풀림,
숲을 삼, 뭐 빽빽할 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삼림은 나무목이 5개 있는 거고요. 한가할하는 왜 있나요, 선생님? 여러분, 문자 사이에 뭐가 보여요? 나무목자 보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으로 활짝 열렸는데 나무가 서늘서늘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장면, 한가로울 한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느낌 오죠? 나무를 말하면 아마도 자연 관련이라 그랬는데 나무가 들어있는, 문 사이에 나무가 들어있는 이 한가할 한자, 얘도 사실 어디서 주로 말하는 정서태도? 자연에서 주로 말하는 정서태도입니다. 한가로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응, 들어봤어? 한운, 죄송합니다. 한가로운 구름이에요. 자연에서 바라보는.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동로 썰한테 물어봤더니 여러분 마법천자문 세대래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 맞지 않아? 그쵸? 나도야. 원래 선생님 나 초등학교 때 나왔어요. 그때 진짜 광풍이 불었죠. 엄마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개꿀잼 만화? 마법천자문이 처음이었어, 진짜. 뭐 끼케야 어디에서 살아남기 시리즈가 끼케야 뭐 그 정도인데, 근데 살아남기 시리즈는 너무 억가야. 읽어보면 뭐야 하면서. 아무튼 그거는 좀 그랬는데 마법천자문 미쳤죠. 그래가지고 막 아닙니다. 오늘 썰풀면 안 돼. 오늘 너무 바빠. 자, 그 다음에 꽃 관련 혹은 이제 산 관련입니다. 꽃 화자 2개, 과일할 때 과자입니다. 외산자, 풀초자. 풀초자는 귀엽지 않아요? 진짜 풀 같지 않아요, 얘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포켓몬 보면서 제일 감탄한 네이밍, 뚜벅초. 미쳤어. 네이밍 개 미쳤어. 어떻게 이거 일본에서 나온 그걸 번역을 어떻게 뚜벅초라고 하지? 그러니까 진짜 뚜벅초처럼 태어났잖아, 걔는. 안 돼. 자, 그래서 얘네 봐도 그냥 꽃이 아름답다 그런 게 아니라 자연 관련해서 말하고 있군, 화자가. 딱 이 정도라고. 처음엔 넓게 가. 바람풍 구름운도 정말 높은 확률로 자연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달, 월과 해, 일도 정말 높은 확률로 자연에서 바라보는 달과 자연에서 바라보는 이 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게 된 연시조와 가사는요, 다 어디 가서 쓰는 거야? 유배. 그래서 유배지는 또 어디야? 저 촌구석이에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에서 바라볼 달과 해는 보통 자연에서 바라보는 달이고 자연에서 바라보는 해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거는 뭐를 표상하기도 해요? 왕. 하나는 올리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문맥 따라서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봤던 이 한자어들은 웬만하면 다 자연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군 이라고 도움을 받으라고요. 이 정도 한자는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야 또 있어? 풀을청 있네요. 그쵸? 풀을청과 맑을청이 있습니다. 여기 획 3개 더 붙은 게 맑을청인데 이거 구분할 필요 없어. 이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 푸르고 맑은 건 어떤 이미지? 자연의 이미지입니다. 알겠지? 속세 관련해서 풀을청, 맑을청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 그 정서에 안 맞아, 그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바지 벗고 수업하는 거랑 똑같아. 이해돼? 진짜 안 맞는 정서야. 푸르고 맑은 걸 속세에 관련해서 얘기했다? 안 맞는 정서야. 알겠죠? 상식에 어긋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그냥 여러분 한번 복습할 때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는 내 설명보다는 본인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앞 수업 해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청빈한 선비의 삶. 여러분, 청빈은 선비의 기본 소양이야. 알겠지? 다시, 청빈은 선비의 기본 소양이야. 그래서 사대부 할 때 사자가 선비 사자거든요. 애초에 사대부는 뭐 해야 돼 원래? 청빈해야 돼. 그래야 대부, 좀 이따 볼 거예요. 대부는 관직이란 뜻이거든요. 선비가 등용해서 관직에 오르는 거잖아. 그치? 청빈한 사람이 등용해서 관직에 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만족감, 무욕감. 무욕은 선비의 기본 소양이라고. 자연에 대한 예찬. 이것도 사실상 자연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니까 자연을 예찬하는 것도 그때 당시 선비의 기본 소양, 기본 감각이에요.
이건 여러분 고1, 2 때 공부 좀 했으면 아는 거야, 이거는. 알아두시고요.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지금 뭐 바라보고 있어요? 천심녹수, 만첩청산. 또 여기서 또 완벽을 기이하지 말고 물 숫자죠. 그냥 뭐 물 쪽 바라보고 있나 보네. 어디에 있는? 자연에 있는. 딱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야, 천지에서 천심녹수 어떻게 생겼어? 뭐 이런 거 안 물어봐. 알겠지? 그다음에 그냥 뭐 본 거야? 청산 바라본 거야. 또 자연 바라보고 있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실전에서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자연 바라보고 있네.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지?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녹수와 청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야겠지만, 근데 더 큰 바운더리로 가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자, 계속.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여러분 이거네. 이 자연물 덕에 뭐가 가렸대요? 홍진이 가렸대요. 괜찮죠? 자연물, 이 자연 덕분에 홍진을 못 본대. 가렸대요.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강강자도 내가 뭐라 그랬지? 이거 그냥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자연. 괜찮죠? 자연에서 무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자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뭐를 느끼고 있어요? 무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실험 없고 만족하고 무심해. 오케이? 자, 이거 욕심 없음이야, 이거. 또 헷갈리 마세요. 계속 청하에 보고 오세요.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을 배에 메어 두고. 그러니까 노적 화총 무럭새 뭐 덤불이라고 돼 있지만 배 메어두고인 거 보니까 화자는 확실히 어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그치? 자, 계속. 일반 청임이를 어느 분이 아실까? 자연이 주는 찬대 의미. 그러면 누군 안다? 나는 안다죠. 여러분 지금 이거 또 선생님 대상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배 메어두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 나온 건 뭐야? 어부의 생애. 여기도 자기 어부의 생애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어부의 생애라서 뭘 안다? 일반 청임이 자연의 참된 의미. 참자연. 요런 거죠.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보실게요. 산두 요거는 여러분 눈치상 느낌이 오죠? 산두, 산의 꼭대기. 괜찮죠? 나왔네. 문 사이로 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다. 한가로움, 한운, 구름 문자, 한가로운 구름 일고. 수중에 백구 난다. 무심코 다정하니 이 두 것이로다. 그러면 지금 대상 두 개네요. 뭐예요? 한운과 백구죠. 이 두 것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두 것. 근데 얘네는 무심코 다정하대요. 이 다정은 진짜 adorable,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다정보단 이거죠. 무심이죠. 쟤는 결국 뭐다? 욕심 있다 없다? 욕심 없는 것이네. 이 두 것은. 괜찮죠? 무심. 지금 계속 자연에 대한 만족감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자, 계속.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여러분, 너를 좇겠다. 이거를 더 어려운 말로 두 글자 뭐라 그러죠? 지향.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 것도 다 어디에 있었던 거? 자연에 있던 거니까 결국 이 어부의 생애를 살고 있는 이 화자는 뭐 지향하는 사람입니까? 자연 지향하는 사람이죠. 괜찮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